여러분 2교시에서는 그 생성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다양한 그 객체 변환 또는 이제 그 배열을 이제 메소드를 사용해서 넘기는 거. 어쨌든 이제 기본적인 개념은 메소드에서 저희들이 그 인수와 파라메타를 이제 변환하고 그 안에 있는 값을 참조하고 뭐 이런 방법을 기본적으로 배웠죠. 근데 이제 좀 자바에서는 그 기능이 좀 좋은 게 뭐냐면 그게 이제 배열을 이제 그 참조로 간단하게 넘길 수도 있고 심지어 이제 그 객체들을 통째로 이제 객체들 안에 우리가 인캡슐레이션 돼 있잖아요. 인캡슐 이거를 클래스들 사이에 이렇게 통으로 왔다 갔다 이제 넘길 수가 있어요. 이제 그 개념을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은데 그 전에 이제 일단 생성자를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이제 하겠습니다. 그 생성자는 영어로 컨스트럭터인데요. 말 그대로 생성하는 거예요. 생성. 뭘 생성하는 거냐? 저희들이 이제 자바에서 클래스를 만들 때 클래스에 관련된 멤버나 메소드의 초기값, 초기의 설정값, 이걸 이제 기본적으로 하기 위한 건데, 저희들이 1교시 때 그 설정자와 접근자를 배웠죠? 프라이빗으로 선언된 멤버들인 경우, 외부에 이제 그 클래스가 접근하고자 할 때 설정자와 접근자를 쓰는데, 뭐 접근자는 리턴이라가 변수명을 하면 되는데, 설정자인 경우 this라고 쓰잖아요. this. 지금의 객체를 나타낼 때, this. this가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this 점 이래가지고 그 안에 있는 멤버나 메소드를 저희들이 그 참조나 초기값을 생성할 수가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요 생성자는 클래스의 이름하고 동일하게 가는 거를 이제 처음 설정을 하는데요.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변수값을 초기화하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쓰기 위해서 처음 만든 거예요. 생성자. 그래서 그걸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볼까요? 그걸 어떻게 쓰느냐 하면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요 클래스 이름하고 동일하게 요 카라는 클래스와 요 메소드 이름을 이렇게 했죠. 요 놈을 생성자라 그래요. 생성자. 그렇죠? 그래서 클래스 이름과 동일한 메소드가 생성자로 역할을 하는데 요 클래스를 가진 객체를 하나 선언하면 기본적으로 얘가 초기화가 되는 이런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예제를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그래서 그 마이 클래스 마이 카운터라는 클래스 이름과 마이 카운터라는 클래스 이름하고 동일한 생성자가 생겼죠? 이걸 우리가 생성자라고 얘기하고 생성자죠. 그래서 요 카운터라는 변수를 초기화를 해요. 물론 이제 여기서 뭐는 1 해도 이제 상관은 없지만 기본적으로 요 생성자를 통해서 다양한 변수값들을 설정하게 되면 여기 있는 그 프라이빗과 관련된 것들도 다 초기화를 한 번에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 편리함 때문에 컨스트럭터를 이제 기본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생성자의 오버로딩이 이제 저희들 그 지난주인가요? 다형성을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다형성. 그러니까 자바의 객체 지향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특성을 몇 가지 얘기를 좀 했죠. 뭐 추상화, 인캡슐레이션, 그다음에 뭐 객체 지향의 개념, 그 중에 다형성. 그 중에 다형성을 구현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버로딩과 오버라이딩. 이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이해하기 좀 어려운데, 그래서 오버로딩은 그 실제적으로 메소드의 이름은 동일하지만 그 안에 있는 그 인수, 파라메타, 아규먼트 파라메타가 다르면 동일한 메소드의 이름을 가져도 상관이 없다. 가질 수 있다. 이게 이제 자바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C나 C++에서는 이게 안 되는 거죠. 다형성의 개념이. 그 다음에 오버라이딩이라는 거 있는데 이거는 이제 상속 가서 배우게 될 텐데요. 오버라이딩. 이건 오버로딩을 지금 보여주는 거죠. 오버로딩. 그 다형성의 오버로딩. 그 다음에 다형성의 오버라이딩은 그 메소드를 재정의를 해서 상속받은 메소드를 재정의해서 쓸 수 있다는 개념이 이제 오버라이딩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상속의 개념을 배우면
그거를 알 수가 있어요. 로딩하는 거는 이제 그 이렇게 변수명을 넣는 거고, 라이딩하는 거는 변수명을 그 메소드를 재정의해서 쓸 수가 있어요. 상속받은 메소드를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양성, 다양한 형태의 성질이 가능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제를 보면, 자 우리 그 슈튜던트라는 클래스에서 보면 요 생성자가 있고 동일한 그 메소드 이름의 요 아규먼트가 다르잖아요. 요 변수 타입이. 그렇죠? 요건 없는 경우고 요거는 있는 경우. 요거와 요거는 다양성이에요. 오버로딩. 그래서 요 프라이빗이라고 선언된 요 세 가지 변수를 누가 외부에서 접근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성자를 사용할 수도 있고 1교시 때 배웠었던 그 접근자와 설정자의 디스라는 객체를 사용할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요게 이제 오버라이드가 오버로딩이죠, 오버로드, 그죠? 그래서 요 스튜던트가 초기화가 되면 넘버는 100이고 요 네임은 스튜던트 에이지는 18이 되는데, 요게 넘버와 이름하고 에이지를 넣게 되면 요게 this라는 그 기본적인 현재 객체를 나타내는 값을 정의를 하고 요 세 가지 변수 값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요 넘겨받는 요 파라메타 값으로. 요건 이제 뭐 출력하는 거니까. 요거 한번 볼까요? 그래서 그 스튜던트라는 클래스와 스튜던트 테스트라는 클래스가 있죠. 요게 이제 메인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스튜던트라는 그 객체를 하나 만들었죠. obj1. 그죠? 그래가지고 요 obj1이라는 걸 이렇게 넘길 수가 있어요. obj1. 이게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이것도 일종의 메소드잖아요. 그죠? 시스템 아웃 프린트 ln이라는. 그죠? 그래서 obj1을 넘긴다는 거 아마 이건 처음 볼 건데, 그렇죠? 요 변수를 넘기는 것까지는 우리가 배열 넘기는 거 좀 이따가 볼 거고, 이렇게 obj1이라고 해서 이렇게 객체를 넘길 수가 있어요. 통째로. 그렇죠? 그래서 obj1이라는 객체를 넘기면 얘가 기본적으로 요 obj1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출력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요게 뭐냐면 요게 스튜던트의 이제 현재 값이죠. 100, 뉴 스튜던트 18. 그래서 요놈이 이제 퍼블릭 스트링이라고 해서 toString이라는 게 그 출력이 되는데, 이게 이제 259페이지를 여러분들이 보면서 같이 좀 볼까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 그 매개 변수는 다르게 설정을 해서 오버로딩을 통한 그 다양성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obj1을 넘기게 되면 우리가 obj1이라고 하는 놈이 수행이 되면서 기본적으로 생성자가 수행이 되고 요 값이 할당이 되고, 그 다음에 요 그 프린트 스트링 요 영역이 지금 259페이지에 있는 예제죠. 요게 이제 좀 잘못돼서 좀 고민을 해봤더니, 요게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이제 obj1이라는 거를 이제 그 객체를 하나 만들었죠. 근데 이제 요 obj1이라고 이제 수행이 되게 되면, 이제 여기에서는 지금 그 스튜던트라는 요 생성자, 요 놈이 수행이 되면서 obj1에 있는 toString이라는 메소드 있죠, 요거. 요 놈이 수행이 돼요. 그렇게 하게 되면 요 결과는 기본적으로 요 값 100, new student 18, 요게 출력이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이렇게 값을 넘길잖아요. 111, 킴 25. 그렇게 하게 되면 얘의 그 객체에 대한 거는 참조하는 게 요 놈이다, 이런 얘기예요, 요거. 왜냐하면 생성자의 그 오버로딩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두 번째 출력은 111, 그 다음에 킴, 그 다음에 25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그럴 때 요렇게 그 this라는 객체를 써서 요 변수, 요 객체의 넘버, 요 놈을 얘기하는 거죠. 프라이빗을 함부로 이제 접근할 수가 이제 없기 때문에, 요렇게 그 생성자인 경우는 이제 요 이름하고 같이 가게 되면 this라고 써도 되고 안 써도 되지만, 여기인 경우는 이렇게 this라고 써줘야 돼요. 그 오버로딩을 하는 경우에. 알겠죠? 그래서 넘버를 넘기고 네임을 넘기고 여기서 받은 값들, 요 값이죠 결국. 그렇죠?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이제 이해를 하시죠. 지금 여기서는
생성자도 오버로딩이 가능하다. 뭐 이런 거를 이해를 좀 하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앞에서 오버로딩은 메소드의 이름을 동일하게 하면서 안에 있는 변수의 변수명이 다르게 해도 다른 그 메소드로 동일한 메소드이지만 다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저희들이 배웠죠. 그게 다양성 중에 하나고, 이렇게 생성자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가능하다라는 거를 이 예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디스는 현재 객체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생성자에도 디스를 쓸 수가 있어요. 물론 생성자인 경우, 요거는 이제 뭐 오버로딩 하는 경우이지만, 그렇죠? 생성자인 경우 굳이 안 써도 요 놈인 걸 알 수 있다. 그렇죠? 두 번째는 이렇게 프라이빗인 경우 이제 이렇게 그 생성자, 그 다음에 오버로딩 되는 거가 지금 한 개, 두 개를 만들었죠. 많이 만들 수도 있어요. 요 안에 있는 값이. 요거는 두 개인 경우, 요거는 세 개,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죠. 네 개. 그렇죠? 그런 경우 이제 이렇게 그 프라이빗으로 선언된 변수를 지칭할 때는 이렇게 디스라는 걸 써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요게 디스의 x 받은 거를 요 변수에다 저장하는 게 각각.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렉탱귤러라는 생성자의 디스라는 그 메소드를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디스 점 뭐 이렇게 그 변수를 접근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메소드로 접근을 하게 되면 얘가 뭘 가리키냐면 얘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 변수가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잖아요. 얘를 가리켜.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그렇죠? 이거 같은 경우는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얘도 얘를 가리키네요. 얘를 호출했다가 다시 얘로 갈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 이제 그렇게 하는 그림을 이제 이렇게 보면 이해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변수가 4개이기 때문에. 필드 선언 시 이렇게 초기화를 이제 생성자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처음에 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 내용이고.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 실제적으로 메소드로 변수를 전달하는 경우를 설명을 했죠. 이제 그럴 때 조심해야 될 게 그 객체의 그 변수를 이제 클래스가 서로 다른 것끼리 같이 참조할 거냐, 아니면 다르게 참조할 거냐, 그 차이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x는 10이고 요 inc라는 그 메소드의 x값을 넣어서 수행하는데, 여기가 a로 받고 a는 a 더하기 1이면 얘에서 x값은 a값하고 다르잖아요. 여기서 a를 1을 더하더라도 x값은 변동이 없어요. 요거를 변동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요거는 이제 변동이 안 되는 경우를 예제를 드는 거예요. 그렇죠? myCounter라는 클래스와 요 테스트라는 거에 보면 obj를 하나 만들었죠. 여기서 객체를 x는 10이에요. 10을 넘겼는데 여기서 이제 a로 받아서 여기서 a는 11이 되지만, 이거를 x라고 출력하는 경우 얘가 11이 출력되는 게 아니라 그냥 10이 출력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이렇게 변수값만 넘기게 되면 여기서 사용되는 a라는 것과 x라는 사용되는 메모리에 있는 주소가 달라요. 다른 변수예요. 그렇죠? 얘를 뭐 같이 좀 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a 값이 바뀌면 이것도 바뀌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하느냐? 객체를 넘기는 거예요. 객체. obj를 넘기면 이 안에 있는 변수들은 같이 공유해서 쓸 수가 있어요. 예제를 한번 볼까요? 이런 식으로 쓰실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오케이. obj라는 걸 만들었고, 그렇죠? obj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myCount 정의를 하고, 그럴 경우 이 obj.value라고 하는 경우는 뭐냐면, 이렇게 현재에 있는 값을 그냥 출력을 하겠죠. 이 value는 0이니까 0을 출력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 있죠. 요거. 이런 식으로 넘길 수가 있어요. 요 만든 obj를 요 inc라는 데다가 넘기면 요 obj 자체가 객체잖아요. 객체. 그러니까 요 받는 경우도 객체 이름으로 받아야 돼요. 객체명은 ctr이죠. ctr.value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런 경우에 obj.value 요 값은 여기서 1을 더했잖아요. 그래서 0에서 1을 더하면 1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그 변수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참조 변수의 값이 복사해서 전달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객체를 넘겨주면 된다. 객체를 넘겨주지 않은 경우에 여기서 정의된 value의 멤버 값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경우죠. 이렇게 넘겨줘야 돼요. 넘겨서 변수값을 공유할 수가 있다. 그 아이디어를 설명하고 있고, 배열이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경우예요. 배열에 있는 값을 그 어떤 하나의 값만을 옮기는 경우가 없잖아요. 배열을 통째로 옮기는 경우를 이제 늘 생각하셔야 되죠. 그렇죠? 그런 경우에 이렇게 그 리스트라는 배열을 그냥 넘기면 돼요. 그럼 얘가 받을 때 이런 식으로 배열에 선언하는 것처럼 이렇게 받아서 배열에 있는 값들을 통째로 넘길 수가 참조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예제를 한번 볼까요? 요게 그 책에서 책에서 있는 예제인데, 요 예제를 반드시 한번 좀 그 실습을 해보시기를 당부를 좀 드릴게요. 지금 우리 기사 문제도 많이 나오고, 그 학생들의 그 점수를 이제 입력을 받아서 평균을 구하는 경우죠. 평균이죠. 다 더해서 평균 구하는 경우. 두 개의 그 클래스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실행이 되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제 요거는 그 자바에서 스캐너라는 이제 그 나중에 보면 패키지를 불러서 하는 경우인데요. 이게 이제 입력 받을 때 쓰는 요것 때문에 그래요. 요 놈의 클래스가 정의되어 있는 데가 여기라서 이걸 뭐 별표를 해도 돼요. 자바.util 안에 있는 모든 거 스캐너라고 쓰셔도 되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어레이 프락세스인데 어레이 요 PROC 요거를 클래스를 여기서부터까지 만들었죠. 요거는 보면 이렇게 그 여기서 또 이것도 메소드죠. 여기서부터까지 메소드, 여기서부터까지 메소드. 요거는 이제 리턴하는 값이 없는 경우고, 요거는 리턴하는 값이 더블형이에요. 그런 경우에 이따가 메인에서 보면 이렇게 배열을 넘겨 받아요. 그래서 하나씩 읽는 경우에요. 요거는 array.length는 제가 설명했죠. 길이만큼, 배열의 길이만큼. 그래서 이제 다음 줄에다가 이렇게 그 저장을 하는 경우고, 요거는 이제 그 더해서 평균을 구하는 경우죠. 그래서 요거를 메인에 가보면 이렇게 요 파이널이라고 하는 건 다음에도 설명할 텐데요. 이게 그 고정적인 상수값죠. 변할 수 없는 거. 이렇게 대문자로 보통 써요. 5명의 학생을 받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배열을 선언을 했죠. 스코어라는 거. 우리 배열 선언하는 방법은 지난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스코어라는 변수를 써서 배열의 변수명을 이렇게 썼죠. 그 다음에 이제 OBJ를 하나 만들었어요. 이제 요 앞에 있는 요 놈, 요거의 그 객체를 하나 만들었죠. 이렇게. 그 다음에 그 getValue 해가지고 스코어라는 요 배열을 통째로 넘겨요. 그렇게 하게 되면 요 배열에 있는 요 0부터 스코어 0, 1, 2, 3, 4 5개니까 그 놈이 통째로 이렇게 넘어가요. 여기다가. 그렇죠? 그렇게 하게 되면 요게 하나씩 읽는 경우죠. 그래서 이제 요렇게 쓰는 게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레이를 받았으니까 요걸. 그 다음에 요 평균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요 OBJ 객체의 getAverage라는 그 메소드를 불렀죠. 변수를 배열을 넘기고 이것도 이제 배열을 통째로 넘겼죠. 그렇게 하게 되면 요 놈이 수행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배열을 받아서 토탈 값을 0으로 하고 순서대로 이 폼은 자 우리가 이제 메소드에서 이제 폼문이 지금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저희들이 배웠었던 if문이나 폼문이 이제 메소드에 드디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거는 제가 이제 따로 설명 안 해요. 왜냐하면 앞에서 다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0부터까지 순서대로. 이걸 모르면 다시 설명해야 되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희들이 1학기 때 배웠었던 내용이 또 중요하다. 이거를 새삼 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걸 설명 안 할게요. 알고 있으니까. 그렇죠? 합을 이제 길이로 나누면 평균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겁니다. 평균은.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메소드에서 객체를 반환하는 방법은 요 안에 있는 인수를 그 객체로 넘기는 거. 아까 그 객체 넘기는 거 OBJ라고 해서 사실은 이제 그 설명을 사실은 드렸었죠. 이렇게 OBJ를 넘기는 거, OBJ. 요거를 다시 한번 여러 개 넘길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박스라는 클래스를 이렇게 가로 세로 높이 하면 볼륨 부피를 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해서 볼륨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로 높이, 세로 높이, 그 다음에 곱하기 하면 요 부피, 박스의 부피를 구할 수가 있으니까 뭐 두 가지의 객체를 가지고 어느 부피가 크냐 이걸 이제 하는 그 메소드를 이렇게 정의를 했죠. 이런 경우에 이렇게
요 박스라는 클래스 이름을 써서 요 박스1이라는 객체를 통으로 넘길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박스1의 볼륨과 박스2의 볼륨 값이 어느 게 크니 요게 크면 이제 박스1이고 요게 그렇지 않으면 얘가 큰 되는 거니까 박스2를 넘기는 이런 메소드를 선언을 하고 메인 한번 볼까요? 메인은 이제 이렇게 obj1과 obj2를 이제 선언을 해서 요 안에 있는 값을 서로 다르게 요 박스 가로 세로 10, 25, 10 요거는 13, 10, 30 이거 곱하기를 하게 되면 요거는 만이 되죠. 10 곱하기 20 곱하기 50 요거는 10 곱하기 30 곱하기 3, 3, 5, 9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커요. obj1이 부피가. 그래서 요 라지스트라는 변수를 요 obj1에 얘를 부르는 거예요. 누가 크니? 그래서 얘를 객체를 이렇게 넘겨요. 이거 객체를 넘기는 경우를 좀 유심히 보세요. 객체를 통으로 넘기는 경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뭐 출력하는 경우니까 라지스트의 위드스와 랭스 출력하고 높이를 출력해서 요 놈을 출력하는 거죠. 요 안에 있니까. 그렇죠? 그래서 obj 안에 있는 박스의 그 부피가 크다. 이런 걸 알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면 사실은 이제 이렇게 obj1과 obj2를 서로 다른 객체를 선언을 해서 이렇게 obj1과 obj 객체를 메소드를 통해서 넘길 수가 있고요. 그 받았을 때에 요 obj1을 인수 파라메타를 선언할 때는 반드시 요 클래스 이름 그 다음에 객체 이름 이렇게 반드시 받아야 돼요. 이걸 잊지 마세요. 요 박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저희들이 사실은 앞에서 보면 인티저면 인티저, 그죠? 요 값이 뭐 더블이면 더블, 어레이면 어레이, 뭐 요거랑 개념이 똑같은 거예요. 저희들이 obj1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선언했잖아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요 박스 obj1이라고 이렇게 적어주는 거다. 요 변수나 우리가 사실은 요 앞에 그 데이터 타입을 선언하는 거의 개념이니까 요거는 객체를 선언할 때 객체 클래스명을 선언하는 거고 객체명을 선언하는 거기 때문에 개념적인 거에는 이제 달라지고 있지 않아요. 그런 개념적인 원리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여기 하나 또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렇게 리턴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여태까지 봐왔었던 방법하고는 다르지만 이렇게 객체의 이름을 써서 통으로 객체의 값들을 통으로 넘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리턴 박스라는 거, 박스 1이든 박스 2든.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그 안에 있는 통째로 넣은 거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것들 중에 요 두 개 중에 하나를 자기가 이제 큰 값을 잡아서 넘길 수가 있고 그 값을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12 요 박스 obj1인지 obj2인지를 결정해서 큰 부피가 큰 값을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출력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교시 때 배웠던 내용 상당히 좀 어려울 수가 있지만 다시 한번 좀 설명을 좀 정리를 좀 해보면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다양한 그 접근 제어자를 아까 1교시 때 배워서 생성자를 개념으로 기본적으로 해가지고 그 생성자를 통해서 메시지 오버로딩의 다양성을 구현할 수가 있고 디스 객체를 사용해서 다양한 그 다양성을 구현할 수가 있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메소드를 인수를 넘길 때 변수값만을 옮기게 되면 이게 이제 반영이 참조를 동일하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객체를 넘기는 방법을 쓰고 그게 대표적인 예제로 배열이다. 그 배열을 사용하는 방법이 기본적으로 그 어떤 참조 변수를 동일하게 쓰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좀 복습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교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